1학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42페이지 점선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에서 첫 번째 단원 점선면입니다. 교과서 탐구학습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기본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도형의 기본 요소를 볼 텐데요. 탐구학습 열기 보면요. 우리 생활 주변에는 점과 선,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점, 선, 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여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밤하늘의 별입니다. 별의 모습이 마치 점 같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는 밤하늘의 별은 하나의 점으로 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점으로.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면요. 별이 움직인 자리입니다. 별이 가만히 있을 때는 점으로 보이지만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죠? 떨어지면서 움직인 자리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선으로 볼 수 있겠죠. 선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또한 자동차 우리 와이퍼가 움직인 도형. 유리창 와이퍼에서 이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유리창 와이퍼가 눈을 닦을 텐데 그 닦고 지나간 거리, 지나간 자리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와이퍼가 선이라고 했을 때 선이 움직인 자리는 네, 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탐구학습에서 볼 수 있는 사진에서 점과 선 그리고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와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 따라서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가 뭔지 알겠죠? 그림으로 한 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을 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그림을 나, 세 번째 그림을 다, 네 번째 그림을 라라고 하고 보겠습니다. 자, 가 그림에서 보면요. 점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점이 일직선으로 쭉 움직이고 있는 자리는 뭐가 되나요? 네, 선이 되죠. 선 중에서 가 그림은 직선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 그림에서는 점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였는데 얘는 직선이 아니라 무슨 선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곡선. 네, 곡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이 움직인 자리는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는데 선 중에서도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 다 그림 한번 볼게요. 다 그림에서는 뭐가 움직였냐면 직선이 움직였어요. 이런 선분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움직여서 뭐가 되었나요? 면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이 면은 평면이네요. 그쵸? 그림에 보는 거와 같이 평평한 면, 평면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선이 움직였는데요. 선이 이렇게 움직였죠. 움직여서 마찬가지로 면이 되었는데 이 면이 평평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면을 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면이 될 수도 있고 평면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4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사각형 원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평면 도형과 그리고 사각기둥 원뿔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입체 도형은 모두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밑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점선면은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점, 선, 면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그려져 있죠.
평면 도형은 모두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입니다.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우리는 평면 도형이라 하고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을 입체 도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체 도형에서 여기 옆면에 있는 이 도형과 이 사각형과 그리고 빗금친 파란색으로 빗금친 이 사각형은요, 한 평면에 있지 않아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요. 다른 평면 위에 있죠. 네, 이런 도형을 우리는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면 도형의 정의와 입체 도형의 정의도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교점과 교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아래쪽에 그림 보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림을 가, 두 번째 나, 세 번째 다, 네 번째를 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의 그림에서는 직선과 곡선이 만나고 있죠.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이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말합니다. 직선과 직선이 만날 때도 교점이 생기겠고, 곡선과 직선이 만날 때도 생기겠죠. 어쨌든 선과 선이 만나면 교점이 생깁니다. 이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나 그림에서는요, 선과 면이 만났어요. 그쵸? 면과 선이 만나도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도형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다에서는요, 면과 면이 만났어요. 한 면과 한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 아니라 생기는 선이 있죠. 그 빨간 선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합니다. 네,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기구나. 이 선을 교선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라의 그림에서도 면과 면이 만났어요. 그쵸?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라의 그림에서는 원이 하나 생겼죠. 이 원을 교선이라고 합니다. 만나는 선이라고 해서 교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과 선이 만나거나 면과 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점은 모두 교점이구나.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언제 교점이 생기고 언제 교선이 생기는지 알겠죠. 그림 가나 다라 그림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념 확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에서 보면요, 평면 도형 하나, 입체 도형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평면 도형에서 교점은 꼭지점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사각형에서는 꼭지점이 4개 있으므로 교점도 4개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교점이 꼭지점이 되나요? 네, 이 변과 변이 만나는 점, 변과 변이 만나는 점, 변이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 교점이라 했기 때문에 변과 변이 만나는 점은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4개이기 때문에 교점도 4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체 도형 한번 볼게요. 삼각뿔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교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점은 똑같이 우리 입체 도형에서는 변이라 하지 않고 모서리라고 합니다. 입체 도형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그 점이 바로 꼭지점이 되겠고요. 이 꼭지점이 교점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교선도 있어요. 입체 도형에서는. 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나는 이면과 어디면 예를 들어볼까요? 이면 예를 들어볼까요? 이면이 만나는 선이 여기죠. 교선. 얘가 교선이 되겠죠. 이 교선은 다 모서리예요.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의 모서리들은 모두 교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점과 교선의 개수도 우리 알 수 있겠나요? 네, 사각형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교점은 4개가 되겠고요. 교점은
4개라고 할 수 있겠죠. 교선은 없어요. 그 평면도형에서는. 그쵸? 입체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점을 생각할 수 있겠고 교선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교점은 꼭지점입니다. 삼각뿔에서 꼭지점이 몇 개입니까? 밑면이 3개, 그리고 꼭지점 하나 해서 4개, 교점이 4개가 보이고요. 교선은 마찬가지로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밑면에 있는 넷, 다섯, 6개 있죠. 그래서 교선은 6개 이렇게 우리 밝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1번 여러분 지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문제 1번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서 교점의 개수와 교선의 개수를 구하시오입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입니다. 네, 교점은 우리 앞에서 입체도형에서의 교점은 꼭지점의 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꼭지점을 한번 세보면 되겠죠. 꼭지점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여기 꼭지점 밑면에 4개, 그리고 겨냥도를 약간 그려보면요. 안 보이는 면을 한번 점선으로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여기도 꼭지점 밑면에 4개가 있겠죠. 그쵸? 밑면이 2개 있는데 2개에서 모두 꼭지점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와 같아요. 그래서 교점은 몇 개가 있나요? 8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교선도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할게요. 교선은 모서리의 개수입니다. 모서리가 밑면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했고요. 그리고 또 밑면 하나, 둘, 셋, 넷. 자, 밑면에 이렇게 8개의 교선이 있겠고요. 그다음 옆면도 있죠.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교선의 개수는 모두 4, 3, 12에서 12개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44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반직선, 선부는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죠. 일단 우리 용어를 알기 전에 먼저 직선부터 볼게요. 자, 점 A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를 지나는 직선, 즉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습니다. 점 하나를 찍고요.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나게 많이 그을 수 있죠. 하지만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림에서 보면 빨간색 직선이 보이시죠? 빨간색 직선은 점 A와 점 B를 지나요. 이 직선은 하나만 그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만 그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직선 AB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직선 AB라고 우리는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볼게요. 이때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을 직선 AB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표기하냐면 직선 A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점 2개를 표기해 주고요. 위에다가 곱게 뻗어나가는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쭉 뻗어나가는 직선이다 라는 표시를 앞으로 화살표로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AB는 AB 위에 점 AB 위에 곱게 뻗어나가는 화살표를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 AB와 직선 BA는 같은 직선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습니다, 여러분. 네. 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 길이도 알 수 없습니다. 무한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직선 AB로 표기하나 직선 BA로 표기하나 같은 직선임을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직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직선은 직선 AB 위에 점 A에서 B 방향으로 점 B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직선을 말합니다. 반직선은 직선과 다르게 시작점이 있습니다. 점 A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표기할 때 시작점을 먼저 표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점 A,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방향 B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표기는 반직선이라는 의미에서 화살표를 오른쪽에만 표기합니다. 그래서 반직선 AB라고 하면 처음 나오는 알파벳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얘 B가 방향입니다. 반드시 반직선은 시작점과 방향의 순서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같은 반직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직선에서는 양쪽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직선 AB와 직선 BA는 같습니다. 하지만 반직선에서는 시작점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다른 반직선입니다. 그래서 반직선은 반드시 시작점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방향으로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것을 기호로 반직선 AB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죠. 됐나요? 직선과 반직선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선분 보겠습니다. 선분은 직선을 나눈 것입니다. 뭘로? 네, 부분으로. 네, 이 분이 나눌 분이거든요. 네, 직선을 잘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직선이었는데 어떤 점으로 나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는요. 이렇게 뚝 끊어낸 겁니다. 직선에서 한 부분을 뚝 끊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선분 AB로 표기하는데요. AB를 써주시고 위에다가는 화살표 없이 그냥 바 표시만 해줍니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선분은 그냥 기호로 알파벳 AB 위에다가는 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분 AB는 직선 AB와 마찬가지로 시작점과 방향이 없습니다. 선분 AB나 선분 BA나 같은 선분입니다. 그래서 AB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분 BA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같은 선분입니다. 또 선분 AB는 길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분 AB 길이가 2cm이면 선분 AB는 2cm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직선과 반직선은 길이를 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길이를 표시할 수 없지만 선분은 그 직선을 잘랐죠. 자른 만큼의 길이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길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이때 선분 AB는 선분 AB 길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선분 AB 길이가 2cm일 때는 AB는 2cm 이렇게 나타내고 선분 AB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을 때는 선분 AB는 선분 CD이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깐 개념 확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왜 다르지? 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이 반직선 할 때 설명했습니다. 네, A는 뭔가요? 위의 그림에서 A는 시작점이고 B는 방향이죠. 밑에 그림에서는 B가 시작점이고 A가 방향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보세요.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뭐가 다른가요? 시작하는 점이 달라. 네, 시작하는 점이 여기서는 A고요. 여기서는 B입니다. 그리고 뻗어나가는 방향도 다르죠. 앞에 있는 반직선에서는 B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고 뒤에 있는 반직선은 A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방향도 역시 다릅니다. 그래서 둘은 같다라고 할 수 없겠죠. 네, 다른 반직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 그림과 같이 세 점 A, B, C가 있다. 다음 도형을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시오. 직선 AB, 반직선 BC, 선분 AC를 여러분 책에다가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호로도 한번 나타내 보세요. 자, 그려 보셨나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AB를 그려보래요. 직선 AB는 점 A와 점 B를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린 직선과 선생님이 그린 직선은 일치하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점 A와 점 B를 지나는 직선 쭉 뻗어나가면 되겠죠. 쭉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림을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 직선 AB. 기호로는 AB를 적어주시고 위에다가 화살표 방향, 양쪽 화살표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직선 BC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반직선 BC는 방향과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B고요. C 방향으로 뻗어나가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반직선 AB, BC도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시하면 BC 위에 화살표 한쪽 방향으로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선분 AC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C는 A, 점 A와 점 C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선분 AC는 기호로는 AC 위에 발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없이 네, 집어넣는 거 아시겠죠? 직선, 반직선, 선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의 마지막 테마 두 점 사이의 거리란 무엇인가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림 먼저 보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두 점 AB가 있습니다. 두 점 AB를 양끝점으로 하는 무수히 많은 선 중에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선분 AB다. 네, 이해되시죠? 두 점 AB가 있는데요. 이 AB를 끝점으로 하는 선들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선, 막 이렇게 생긴 선 엄청 많겠죠. 네, 그 많은 선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찾으면 빨간색 선입니다. 이 빨간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선분 AB를 가장 짧은 거리를 우리는 앞으로 거리라고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AB를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선은 직선이겠죠. 직선으로 그어야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짧은 선분을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의 밑줄 한번 긋고 가보도록 할게요. 무수히 많은 선 중에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선분 AB다. 이때 선분 AB 길이를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선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에 한 점 M에 대하여 자, 점 M이 있습니다. M에 대하여 AM의 길이와 BM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점 M을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중이 가운데 중입니다. 그래서 선분의 가장 가운데 있는 점을 우리는 중점이라고 하고요.
이때 누구 길이 같아요? 네.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을 이렇게 표기하죠. 기호로. 그리고 선분 BM의 길이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 M은 선분 AB를 2등분하죠. 전체 AB, 선분 AB 길이를 반으로 딱 나눴습니다. 2분의 1을 하면 누가 되나요? 네, 선분 AM의 길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AM의 길이는 선분 AB 길이를 반으로 쪼갠 것이다.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중점은 어떤 점을 중점이라 한다? 네. 선분의 가장 가운데 점, 길이를 2등분하는 점을 우리는 중점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개념 확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해 보면요. 선분 A, B가 있습니다. A, B가 있고요. 점 M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의 길이와 MB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하고 있죠. 이렇게 같다라고 지금 길이가 같다라고 표기하고 있고 전체 AB의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는 120cm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이때 AM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선분 AM의 길이. 네, AM의 길이는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2분의 1배? 네, 반쪽입니다. 누구의? 네, 선분 AB. AB가 지금 120이죠. 120cm에 2분의 1을 곱하면 AB의 길이, AM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60cm가 되겠죠. AM의 길이. MB의 길이도 60cm가 되겠습니다. 둘 다 길이가 같기 때문에 AM도 60, MB도 60이 되겠죠. 네, 중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르는 길이 AM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AB의 중점이고, 자, 여기가 중점입니다. 선분 AB의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점 N은 MB의 중점이다. 또 중점이 하나 더 있네요. N은 선분 MB의 중점입니다. 이때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전체의 선분 AB의 길이는 AM의 길이의 몇 배가 될까요? 자, 전체 AB의 길이, 전체 선분이죠. AB의 길이, 큰 선분 AB의 길이는 AM의 길이의 2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중점입니다. 그쵸?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전체 AB의 길이는 AM의 길이를 2배 하면 AB의 길이가 되겠죠. 네, M이 중점이기 때문에 그 가로 안에는 2가 들어가겠습니다. 2번 NB의 길이는 선분 AM의 길이의 몇 배인가요? 자, 이번에는 NB의 길이입니다. NB의 길이는 여기죠. 이 길이는 누구의 몇 배인지 보는 겁니다. MB가 이 빨간색 요 길이입니다. 그치? 여기 지금 N이 또 중점이기 때문에 선분 MB의 길이의 2분의 1이 누가 되는 거예요? NB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NB의 길이는 선분 NB의 길이의 2분의 1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에는 2분의 1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선분 AB가 12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짝 지우고 가볼게요. 여기 지우고 전체 AB 길이가 여기가 12라고 합니다. 10이라고 했을 때 AM 길이 먼저 구해볼까요? AM 길이는 전체 길이의 반이죠. 절반이니까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6cm 되나요? MB 길이는
여기 길이는 자 NB도 6입니다. 여기까지가 6이니까 6의 절반이죠.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나요?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B의 길이는 3cm가 되겠네요. 네, 중점이 두 개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좀 많죠. 네, 개념이 많았는데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